디지털 이미지 파일 하나가 785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NFT 뭔지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일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메인 주제 다루기 전에 먼저 경제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내용 좀 소개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첫 번째 제도 면에서 행정 제도 면에서의 어떤 이 투기 방지 차원 개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금 면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전 공무원, 그러니까 9급 이상의 전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또 해당 이 공무원들에게는 이 토지를 살 때 사전에 신고제를 한다. 현재 지금 4급 이상만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9급으로 확대하면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추가 등록이 돼야 되고요. 가족까지 포함할 때는 약 한 2천만 명, 1,000만 명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등록을 해서 그것을 투기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추적하는 이런 장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금입니다. 세금에 현재 지금 양도세, 토지를 샀다가 팔았을 때 거기서 돈을 벌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현재 1년 미만 보유하면 세금을 50% 내거든요. 예. 이것을 70%로 올리고 또 2년 이하 보유하면 40%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60% 올리는 거의 20%포인트 정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그다음에 또 이 부동산을 자기 돈이 아닌 은행 대출 금융기관에서 끌어다가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LTV를 적용하고 그 밖에도 대출 조건을 엄격히 하겠다. 이런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현대차 울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 일주일 동안 휴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조달이 어렵다는 건데 이게 어느 상황인 거예요? 예, 현대차가 일주일 이제 휴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또 일부 모타 제품의 어떤 수급 불균형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휴업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휴업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쓰여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다가 일본 르네사스가 화제가 났고 또 이 네덜란드, 독일 이런 세계 1, 2, 3위 회사들이 정전 사태라든지 이런 거에서 지금 생산이 줄어들고 또 그 자동차 반도체를 파운드리로 대행 생산하는 대만의 TSMC도 지금 물가뭄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중단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그나마 우리나라 회사들은 수급을 잘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서너 달 지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코나 같은 이런 제품에 지금 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의 차질을 빚는 최악의 지금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네, 예. 이게 짧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더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가 분사해서 매각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죠. 매그나칩을 중국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이 워낙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기술 유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매그나칩 이름도 상당히 거대한 분위기를 주는데 저 매그나칩이 자동차 반도체도 만들어내고요. 또 저 매그나칩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유기 발광 디스플레이 화면이라는 OLED, 네. OLED 작동용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에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지금 앵커님은 SK 하이닉스가 팔았다고 했는데 SK는 판 적이 없고요.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있었어요. 네. 현대가 장악하고 있을 때. 예. 그때 SK로 넘기기 전에 팔았습니다. 결국은 그 같은 뿌리 회사이긴 한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하이닉스가 매그나 칩을 팔아 저게 미국의 시티그룹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티그룹에서 주식 전량을 중국의 사모펀드에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 매그나 칩은 이 직원 전원이 한국 사람이고 거의 대부분이요. 또 기술 연구소 또는 작업 생산 라인도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회사는 마찬가지로 자본만 미국으로 잠깐 가 있던 건데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이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한국을 따라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LCD는 우리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근데 올레드 쪽에도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하는데 저 매그나 칩이 넘어가면 중국 올레드가 우리나라 올레드를 넘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일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까지 내서 매그나 칩의 중국 매각을 좀 막아달라. 전략 물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매그나 칩의 지금 OLED 반도체는 국가 전략 물자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청원하는 사이트의 글들은 그것을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생소하고요. NFT라는 게 있대요. 이게 무슨 그림 사진 파일 하나가 몇백억씩 팔리고 그런다는데 이게 NFT라고 하던데 NFT가 뭡니까? NFT 그러니까 영어로 네. Non-Fungible 토큰. 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예. 그런데 비트코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예. 예. 비트코인도 실체가 없잖아요. 코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수천만 원씩 지불을 하고 사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이 세계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천, 2,100만 개가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진화해서 지금 나오는 Non-Fungible 이 토큰 NFT라는 것은 아예 하나밖에 없는 걸 만들자. 그래서 더 가치를 더 높이자. 그래서 똑같은 NFT는 없는 것이죠. 네. 하나만 있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비싼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비트코인과 다른 것은 비트코인은 사실 실체가 없어요. 예. 그냥 서로가 비싸게 거래하니까 가치가 높아진 것인데 이 NFT는 반드시 지금 그림에 나오다시피 디지털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것은 디지털 그림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요. 네. 그림을 그려서 디지털로 옮겨놓고 그 디지털의 고유한 바를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딱 특정해놓고 이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저 소유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디지털 컨텐츠 소유권을 토큰으로 인정하는 그런 다음에 그 토큰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 토큰 하나가 지금 우리 금액으로 지금 아까 지금 앵커님 뭐라고 그러셨죠? 785억 원. 예. 그러니까 약 한 800억 원 정도의 최근에 거래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6억 원짜리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보편화가 되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금융 질서가 한때 좀 휘청했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도 있고 나쁜 방향도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보다도 파괴력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진품도 있고 거기다가 단위도 높고 그럴 때 신뢰성도 비트코인보다는 더 높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제 결제 수단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장이 열린다. 그래서 요즘 이 뭐 유니버스라든지 메가버스 이런 쪽에 어떤 그 상품 결제를 바로 저 NFT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단순하게 미술품이나 그림 이런 희귀한 그림을 디지털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경제 영역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략적인 개념들을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 미술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유명인의 트위터 한 줄이라든지 뭐 이런 게 거래가 많이 되던데 여기에 NFT를 부여하는 게 왜 이렇게까지 가치가 높아지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같은 거요. 우리 집에서 수천억 원짜리 미술품을 놔두면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화재가 난다든지 도둑이 가져간다든지. 그런데 이 NFT처럼 온라인 화면에 올려놓으면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냥 누군가가 들어와서 해킹해서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 채널이 동시에 들어가서 크로스 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수천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가고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딱 붙어가지고 그 암호 코드가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완벽한 어떤 보안성 또 이것이 돈으로도 언제든지 수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로 팔릴 수도 있고 양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미술품이라든지 무슨 미국 NBA의 농구 덩크슛 장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자기 방귀 소리도 올려놓고 우리 아빠가 살았을 때 방귀 소리를 읽었다 해서 그게 유명 인사의 경우에는 예. 그것이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잭 도시라는 사람, 트위터를 만든 사람, 그 트위터에 자기가 트위터를 개설하면서 자기가 올렸던 그 글 지금 이게 수백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저거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저거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누군가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자만 팔 수 있는 것이고 복제 불가능하고 뭐 이런 면에서 지금 또 하나의 결제 시장 또는 고기품 시장의 디지털화 이런 세상이 또 하나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수십억 원에 팔리네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랑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어떤 특정한 그림이라든지 판권 이런 거를 걸어놓지 않고 그냥 돈만 있는 거예요. 코인만 있는데 내가 코인을 사고 파는데 서로가 가치가 높게 거래하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6천만 원 이상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서로가 거래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제로가 되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지금 NFT라는 것은 원래 비트코인 용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소중한 거, 귀중한 것을 디지털에 영원히 보관하기 위해서 예. 또 안심하고 보관하면서 거래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니까 훨씬 더 가치 면에서는 훨씬 더 높다고 봐야죠. 다만 예. 이게 얼마나 대중성이 있느냐는 것은 비트코인과 좀 차별화가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사고 파는 거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으로 다가오는데 미술품 경우에는 저처럼 미술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살려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그러나 저것이 자기 돈을 은폐하거나 또는 사정 당국으로부터 세금 당국으로 또 벗어난다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고 정부 중앙 그 세금 당국이나 금융 당국의 감시 감독을 벗어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설명을 듣는 시청자분들도 NFT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 정착을 해서 좀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현재 어차피 지금 디지털 세상이 훨씬 더 넓어져 가고 활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귀중한 물건들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 이런 살아있는 사람을 디지털로 넣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사람과의 영원한 아주 밸류어블한 기억들 이런 것은 디지털 세상에 다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장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저게 가격이 지금 수백억 원씩 되는 저 시대는 지금 투기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고 또 블랙체인을 푸는 또 기술이 나온다면 그 일거에 거래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개발 동향 또 금융 거래에 관한 정부의 입장 이런 것이 앞으로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